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박영남 교수님께서 고령사회 선배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강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들은 45루 4985 차량 혹시 주신 분 계시면 주차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박영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1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앞에 이제 개회식 때 축사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굳이 강연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 너무 개회사를 통해서 선배 시민의 어떤 그 의미라든가 또는 역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것들을 다 너무 잘 짚어주셔서 전체적인 것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춘천, 제가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영향력,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고요, 노인복지 분야에서. 근데 굉장히 짧은 단어이지만 이것이 갖는 어떤 영향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파격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고 하셨는데 이제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춘천시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선배 시민과 지역에서의 그 공동체라는 그런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그 키워드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춘천에서 지금 시작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400개가 넘는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춘천이 테이프를 뜨는 그런 이제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저의 역할은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향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배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77억 명 이상의 그런 인구가 살고 있고요. 여러 국가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행사는 이 지구촌에서 이제 춘천시에서 1회 시민 총회, 선배 시민 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범위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배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시민이라는 프로젝트는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공동모금이나 여러 지원 주체를 통해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배 시민 대학에서부터 출발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배 시민 대학이나 이 선배 시민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된 동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닿으시면 이제 한노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링크는 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의 총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초대받은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제 배경에는 아까 후원 기관 중에 이제 미래포럼이라는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러한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민간 단체인데 미래의 어떤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올 텐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했고 그것을 하는 가운데 던져졌던 것이 초고령 사회를 디자인하자, 함께 디자인하자라는 그런 어떤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는 고령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과 그리고 중장년 세대가 함께 20-30%의 노인들과 어울려서 살게 되는데 굉장히 낯선 공동체가 출현하는 거다. 한 번도 이러한 모습의 공동체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그 커뮤니티를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난 한 5년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고요. 지역사회가 함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진행을 해왔고 서울과 용인과 그리고 이제 춘천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라이프 디자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미래포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윤현식 교수님하고 다 같이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고요. 이 미래포럼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대 통합이고요. 이게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세대 연대라든가 세대 공감, 세대 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의 가치로 담겨져 있는데 마침 이제 춘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선배시민 총회라는 모델 자체가 미래포럼이 지향하는 초고령사회 디자인 프로젝트하고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포럼에서 하는 초고령사회 디자인 프로젝트와 선배시민의 역사가 좀 이제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초고령 사회와 관련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냥 조금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이제 과제가 어떤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 여기에서는 주로 고령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노인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지금 2026년인데 이게 한 해 앞당겨져서 저희가 20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춘천은 17%가 65세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보다 조금 높게 고령화 비율이 보여지는 거고 2050년까지 내다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제 고령 사회가 도래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고령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96개국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이제 NGO 단체의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을 찾아보시면 저 아래 66이 있어요. 이제 초록색하고 주황색하고 붉은색으로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곳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곳이고 붉은색으로 될수록 준비가 미흡한 국가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한국도 이쪽에 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었던 나라들이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고 한국은 워낙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직 준비 안 된 것들이 많은 현실이고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동향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베이비붐 세대 60년대에 전후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의 40%였는데 앞으로 한 이제 40년, 50년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의 40%가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 증진 예방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는 거,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나이, 그러니까 고령화해서 함께 100세까지 같이 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왜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크게 세 가지를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가난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소외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그 고령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다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선배 시민 총회의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외라고 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이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이제 희망하는 여러 가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회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것들이 신체 건강 또 지적인 활동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그 노인 혐오라든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황색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소득 보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하위에 속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고령 친화적인 환경 조성. 아까 고령 친화적인 춘천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춘천시에도 이런 모습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 살지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치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치매 예방과 관련한 국가 정책들이 많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제 지역의 가정에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외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춘천에도 아마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돌보느냐의 이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독거는 이슈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노인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그런 그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정이나 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학대받는 노인들의 이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여기 보시다시피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노후 준비를 위한 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적인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배 시민들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월쯤 전체 모여서 하려고 하던 행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 현장에서 보다는 멀리서 원격에서 이거 보고 계신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지금 춘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오늘 이제 정책 의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각자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의 그런 그 목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나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 신생아들이 사망을 하는데 그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그 저체온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왜 모자 뜨는 그 털실로 모자 떠서 보내는 봉사단체 활동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선배 시민들도 이제 계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지구촌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구촌 가족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해외 원조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 봉사단들이 지구촌 봉사를 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아직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은 단계이지만 앞으로 선배 시민 활동의 한 영역으로도 우리가 좀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용어는 선배 시민의 역할과 관련해서 나는 춘천에 사는 세계 시민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인데요. 춘천에 사는 내가 선배 시민인데 선배 시민이자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라는 관점.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확대라고 할까요? 관점의 확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세계화, 국제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지역화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역 맞춤형, 뭐 지역 중심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로컬라이제이션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함께 합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춘천에 있는 그러니까 로컬 한 선배 시민인데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나 관심을 갖는 문제는 춘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 또 전 세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개념이고 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니까 춘천에만 존재하는 아동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아동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춘천에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선배 시민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사회와 지구촌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구촌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 이런 것까지 선배 시민의 역할로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닿으시면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세계 77억 명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해서 도대체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100명 중에 몇 명이 전기가 있어서 낮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100명 중에 몇 명이 아프면 병원에 아무런 그 걱정 없이 갈 수 있는지 이런 식의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또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밝게 전기를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지만 한국이 만약에 100명의 마을 이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지금 선배 시민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그 1000만 명의 그 선배 시민들을 100명으로 축소하셔서 그렇죠? 그러면 그 선배 시민들 중에 한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또 축소해서도 우리가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당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가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전체 지구촌의 희망과 행복의 실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또 기회 닿으면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 단계를 밟아서 이걸 하게 되는데 이미 지금 해서 오늘 총회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것을 점점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마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대한 그 어떤 연구, 논의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고민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에는 누가 사는가, 그렇죠? 그래서 춘천에는 몇만 명이 살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28만 명. 네. 27만 명. 네. 그러면 27만 명 중에 이제 65세 이상 아까 17%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선배 시민은 몇 명쯤 되나요? 한 4만 명? 네. 4만 명은 남녀 비율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을까요? 4만 명 중에 여성 선배 시민과 남성 선배 시민은 대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마을엔 누가 사는가 했을 때 그러면 60대 선배 시민, 70대 선배 시민, 80대, 90대 그리고 춘천에 사시는 선배 시민들 중에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동료들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고 또 선배 시민뿐만 아니라 선배 시민들의 가족들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고 또 외국에서 이주해서 사는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정보를 계속 같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 지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지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춘천에서 이제 뉴욕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유엔에서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이제 큰 피해를 본 대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시인데 그러니까 뉴욕시에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유엔 본부에서는 이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70년대, 80년대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처음으로 세계 고령화 대회라는 것을 이제 비엔나에서 했고 90년대에 넘어가고 이게 20년에 한 번씩 하는 세계 대회인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유엔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그 유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10월 2일이 세계 노인의 날이잖아요. 근데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90년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내외에 노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노인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인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인이라는 단어, 시니어 아까 이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선배 시민 그죠? 그러니까 선배 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이제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관 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사해주신 노인복지협회도 여기 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당사자 운동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노인들, 선배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체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배시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나 선배시민 총회가 그것의 새로운 모델로 지금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시민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용자들도 계시고 또 대한노인의 회원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그러한 여러 단체 활동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연대해서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의 어떤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로 지금 이제 성장해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용인의 사례 슬라이드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지역마다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씩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아까 미래 포럼에서 초고령사회 디자인 클럽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영등포구하고 용인시하고 춘천 이렇게 이제 3개 지역이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인데 용인의 모델은 베이비 부머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65세 선배 시민은 이제 60세 이상 노인복지관 회원 중심의 모델이라면 이제 그거보다 한 10년 후배인 이제 후배 시민들의 그런 모델로 용인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의 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인이라고 하는 용인에서도 이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활동들의 모습이고요. 자원봉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고요. 시니어 그 선배 시민들이 이런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나 수학도 가르치시고 또 뭐 요가 활동하는 강사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니어가 강사가 돼서 이분은 이제 퇴직하신 분이신데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영어 가르치시고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영어 가르치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시니어들이 함께 도시의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권 관련한 그런 그 다른 단체들의 활동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노인회와 같은 단체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춘천에서 제1회 선배시민총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박노숙 그 협회장님이 전국에서도 이런 총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백악관의 고령화 회의라고 미국의 모델인데요. 여기 이제 이 사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년대에 시작해서 이 회의는 10년에 한 번씩 백악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전국에 있는 그 이제 관계자들 중에 수만 명이 10년에 한 번씩 백악관에 가서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수천 개의 회의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우리가 사는데 가장 불편한 게 뭔가, 그럼 뭐 교통 문제 또는 병원이 가까이 없다, 뭐 보건소를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면은 그 마을회관에서 논의된 그 사항을 마을회관보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논의가 되고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하면서 점점 이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백악관까지 갈 때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가서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거꾸로 이제 정리해서 그게 이제 많은 정책이나 이런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선배시민총회 오늘 어떻게 보면 그거의 시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아젠다들이 춘천에서도 모여지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모여지다 보면은 이제 한국의 고령사회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작은 이제 도시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다보스 포럼은 꼭 가야 되는 포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지만 가장 고급 정보가 있고 네트워킹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선배시민총회가 그런 역할이 돼서 사람들이 다 춘천을 와야만 하는 그런 식의 모델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 아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위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본 분들이 많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사자이시잖아요. 내가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생은 60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선배 시민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지금도 뭐 100세시지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60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노년기에 가장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60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0에서 70 사이가 가장 왕성하게 뭔가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의 롤 모델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핵심은 춘천의 선배시민총회 1회가 앞으로 지속되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의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배시민 스스로 많이 참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어떤 세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